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펜티움 CPU 그 종류를 얘기를 했었는데 퍼세레드 코어가 몇 개인지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펜티움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이름은 보통 우리가 90년대에 나온 컴퓨터들을 펜티움 1, 2, 3 이런 스타일이었었는데 2006년하고 2007년에 출시된 코어 2 듀얼 시리즈에 기반한 펜티움이죠. 이게 현재는 펜티움 골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니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CPU에는 각각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8세대인데 8세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i5의 8400이라는 이런 성능을 얘기하는 건데, 뒤쪽에 붙는 게 이제 400이라는 게 성능이고 여 팔자가 그 앞에 붙는 게 세대예요. 그러니까 6400이면 i5의 6세대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 8이니까 8세대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9가 나왔다 그러면은 9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동작과 성능을 따라 가지고 이게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스코나 이런 데 가가지고 컴퓨터를 살 때 i5다 했는데 옛날 펜티움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즘 최신 모델 i5의 몇 세대인가 성능이 몇인가 8600 그러면 600으로 바뀌겠죠. 지가 그러니까 9세대에 600 그러면 96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i7도 보통 요즘 쓰는 게 i5나 i7인데 i7 8700K도 이렇게 직자가 K가 붙어요. 근데 K는 또 뭐냐? 여러분들 게임 하실 때 오버클럭, 그러니까 CPU 속도를 그 속도만큼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갈 수 있게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게 뒤에 이렇게 K자가 붙어요. 그렇게 하면 오버클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K가 없는 것은 안 되겠죠, 오버클럭이. 그러니까 인텔의 어느 CPU 보면 K가 안 붙어 있어요. 그건 오버클럭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K가 붙어 있다 그러면 오버클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동작 속도 아예 지정된 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어떤 때에는 게임을 한다든가 할 때에 오버클럭,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 얘기하면 악셀을 더 밟아가지고 스피드를 그만큼 더 올려가지고 그러면 좋기도 하지만 어느 땐가는 잘못하면은 CPU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왜 열이 그만큼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버클럭이라는 무엇인가? CPU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CPU에 전압을 더 많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버클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반 것을 사가지고 오버클럭을 시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항상 K자가 뒤에 CPU 뒤에 K라는 그 마크가 있는 거, 그런 것은 오버클럭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게임 하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CPU 뒤쪽에 K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배수락을 해제시킬 수 있으니까 오버클럭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텔 CPU 기반보다도 요즘 굉장히 핫하게 뜨는 AMD인데
AMD는 요즘 나오는 게 뭐 이제 부르는 이름이 라이젠이라고 불러요. 라이젠 시리즈. 라이젠 시리즈는 이전에 CPU에서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해가지고 값비싼 CPU다. 인텔 것은 굉장히 강자였었고 AMD는 굉장히 싼 컴퓨터 속에 이렇게 CPU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가격이 쌌는데 옛날에 AMD를 보면 이렇게 보면 스피드가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워드를 쓴다든가 할 때에는 인텔 기반의 CPU들은 스피드가 일정하게 이렇게 가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굴곡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굴곡은 있어서 화형식 스타일로 이렇게 가지만 AMD 기반은 가면서 스피드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CPU가 굉장히 조금 낮다 해가지고 저부터도 예전에는 인텔 기반을 거기다가 인사이드 인텔 그걸 봐가지고 그런 것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너무 인텔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런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와가지고는 인텔이 굉장한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려고 딱 해보니까 AMD에서 새로 발표한 신제품이 자기네가 준비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좋으니까 딱 만들어 놨다는 것을 뒤로 백업 시켜가지고 내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AMD 저거를 못 따라가요. AMD가 여러분이 아시는 뭐 그래픽카드에도 이 CPU가 들어가는데 인텔이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텔은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여러분 같으면 그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걸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CPU를 젊은 사람들은 CPU를 AMD를 많이 써요. 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채굴한다고 그러죠.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를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에 AMD 기반인 저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좋고 이러고 가격도 괜찮고 한데 한 2달 전에 새로 이렇게 컴퓨터를 맞춰가지고 쓰는 데에다가 400불짜리 그래픽 카드를 제가 집어 넣는데 지금 그게 그 당시에 400불이었지만 지금 그래픽 카드가 살 수도 없고 품귀 현상을 빚어가지고 지금은 600불에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쓰던 저 그래픽 카드를 빼가지고 밖에다 딴 데다 이렇게 새 거니까 판다고 치면 200불을 더 얹어가지고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인기예요. 이게 지금 AMD가 굉장히 AMD가 예전에는 이렇게 부진했었는데 AMD는 PC가 아닌 플스4나 엑스박스 같은데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세했었어요. 근데 2016년에 이 니사수라는 사람이 취임하면서 회사를 갖다가 대대적인 혁신과 창의력 있게 이렇게 구조조정을 단행을 해가지고 2017년에 라이젠 시리즈를 런칭해가지고 내놔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점점 승승장구를 하게 지금은 이제 CEO가 여자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래픽 카드에 내장되는 A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 시리즈하고 내장 그래픽에 없는 FX 시리즈가 있어요. 이렇게 FX 시리즈.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 내장이 안 된다 그러면 A 시리즈로 가고 그래픽 카드가 없는 FX 시리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대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또한 라이젠 시리즈 1세대에는 내장 그래픽이 없는 1세대 서밀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시 이후 2018년에 내장 그래픽이 있는 APU 모델, APU 모델을 이렇게 내놓고 2세대에는 네이븐 리치라고 해가지고 내장 그래픽이 없는 피나클 리치라는 것을 내놔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해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인텔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래서 각 세대별로는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라이젠 3 하면 우리가 i3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젠 5와 라이젠 7이 있는데 i5하고 i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지만 가격에 인텔 CPU에 대비해서 많은 코어와 스레드 수가 굉장히 특징이다. 네, 전 시간에 배웠죠. 트레드 몇 개, 뭐 코어가 몇 개. 네? 좀 전에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던 여기에서도 2스레드, 4코어, 2코어에 4스레드 이런 식으로 하는데 AMD가 더 스레드가 많은 게 더 특징이다. 라이젠 시리즈는 작업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워드나 이런 것을 돌릴 때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 게임용에서는 피나클리치가 출시한 지금까지도 사용자한테는 굉장히 입에 오르내려요. 그러니까 유저들한테는 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AM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를 때 암드라고도 불러요. 암드. AMD를 갖다 그냥 암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애칭이죠. 애칭. 부를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부르는데 게임 중에 그냥 자주 탁 튕겨져 나간다. 그러니까 끊긴다는 거죠. 튕겨져 나간다는 것은 그런 튕겨져 나가면서 이렇게 블루 스크린 써요. 보통 블루 스크린이 뜨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암에 걸린다 해서 암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블루 스크린이 뜨는 것은 마더보드 문제도 있고 메모리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인텔 것을 쓰신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뜬다든가 아니면은 블루 스크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0x 0000 24 36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에러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인터넷 서치를 해보면 뭐가 문제라는 게 그게 나와요. 그때는 메모리를 뺐다가 다시 껴본다든가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일단 컴퓨터를 전 시간에 배웠던 포맷을 해가지고 다시 윈도우를 인스톨 해가지고 되면은 아무 이상 없이 되면은 되고 그러면 윈도우가 문제였던 거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메모리를 일단 딴 걸로 바꿔봤다가 그래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마더보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어도 블루 스크린이 뜬다.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이 뜨는 저거를 볼 때 에러 메시지 코드가 0x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스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에러 메시지가 꼭 뜨게 돼 있어요. 여기 쭉 이렇게 XX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스톱 해가지고 0x 0000 해가지고 32 아니면 0000 쭉 가다가 24 36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넘버를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구글에다가 에러 메시지 00032 하고 치면
딱 나와요. 뭐가 네 그래픽 카드가 잘못됐다 아니면 메모리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고쳐라 하는 그런 저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가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 모니터에 블루 스크린이 뜰 때 그때에 이제 찾아가지고 그렇게 픽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조금 빗나갔는데 AMD를 암드라고 부르는 애칭이 암에 걸려서 튕겨져 나간다 해가지고 뭐 암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AMD를 갖다 그렇게 애칭으로 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신 AMD는 인텔의 독점을 막아준 그래도 고마운 기업이다. 왜 그냥 동네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한 슈퍼마켓을 가지고 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는데 독점을 하다 보니까 5불짜리를 10불에 팔 수도 있고 지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그마한 뭐 대형마켓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일단 긴장하게 되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일도 자주 하고 아니면 싸게도 팔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득이에요? 결국은 소비자한테 이득이 오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텔의 독주를 막고 모든 것을 뭐 싸게 이렇게 구매도 할 수 있고 하게 해준 회사가 AMD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인텔과 마찬가지로 앞자리는 세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뒷자리는 여기도 성능이다. 라이젠 7 2 세대를 나타내며 뒤에 700은 성능을 난다. 성능. 그러니까 700 뭐 헤르츠나 이런 식으로 성능을 나타내고 자동 오버클럭이 되는 것은 XFR이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X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동 오버클럭이다. 네. 그러니까 맨 뒷자리에 X는 인텔처럼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제조사에서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네. X가 있든 없든 모두가 오버클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여기도 라이젠 7 2세대의 성능은 700. 항상 뒷자리에 붙는 건 700. X가 있다. 자동 오버클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MD 라이젠은 소켓을 2020년까지 AM4 규격을 쓸 거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서밋리치와 피나클리치 제품의 소켓을 같다는 것을 예를 들면 라이젠 1700X를 쓰다가 270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마더보드 자체에다가 이렇게 끼려고 보면 CPU가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통째로 마더보드를 갈아냈어야 되는데 이 규격을 동일시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뭐 700짜리를 썼는데 800짜리를 CPU를 더 높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면은 마더보드를 갈 필요 없이 1700짜리에서 270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CPU만 250불, 300불 들여가지고 그것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굳이 마더보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CPU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더보드를 팔아먹는 것도 그 하나의 굉장한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을 주면서도 자기네는 돈을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인텔이 소켓을 자주 바꿔가면서 장난질을 그렇게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많이
쓰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인텔을 나쁜 뭐라고 욕도 많이 하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대기업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안 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텔에서 생각하는 건 소비자는 봉으로 하는 거죠, 그냥. 그렇지만 얘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자 입장을 생각을 해서 1700 쓰던 사람이 새로운 2700을 쓴다 할 때에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마더보드 안 갈고 CPU만 사가지고 CPU만 이렇게 딱 꽂으면 될 수 있게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텔보다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인텔도 계속해서 이 CPU가 보안 문제 이슈가 터지면서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CPU 설계 구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조금만 해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차세대.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또 거기서 해결 안 되면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업데이트 시켜주고 자꾸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각 제조사마다 그런 문제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CPU를 컴퓨터를 만든다 아니면 컴퓨터를 산다 할 때 그 CPU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터넷에다 서치를 해가지고 그 CPU의 장점과 단점을 대충 알아보시고 AMD를 선택할 건지 인텔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을 봐가지고 CPU가 어느 것은 8세대 9세대 지금 10세대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도 9세대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도 일단은 내가 9세대를 사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얘네도 책임을 안 지잖아. 결국에 나만 깝깝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메이크업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좋은데 예전에 나왔던 것은 9700, 6800이 있는데 8세대로 넘어갔는데 8세대도 그런 보안 문제가 취약해가지고 그런 문제 생겨. 9세대 갔는데도 역시 약간 문제가 있어. 이제 10세대가 나왔어. 10세대. 그러면 10세대가 그게 그렇게 좋냐? 거기에도 조금씩 약간 문제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선택을 CPU를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메모리 램인데 메모리 램은 PC 중에서 뭐 하는 거라고 했죠? 임시 저장, 기억 장치니까 임시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램 역시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예전이 됐는데 예전에는 DDR2, DDR3, DDR4 이것도 역시 홈이 있어가지고 맞지는 않아요. 서로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DDR3 계통은 DDR3만 딱 써야 되고 DDR4는 DDR4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는 각 CPU 또는 메인보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따라 가지고 DDR4냐 DDR3냐 같이 따라가니까 CPU하고 DDR3 램을 지원한 메인보드에는 DDR4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가 지금 DDR3인지 4인지 시스템 윈도우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메모리에 재원이 거기 메모리에 대한 게 있어요. CPU는 지금 몇 자리 쓰고 메모리는 어느 걸 쓴다 하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 답답하시면 컴퓨터를 꺼놓고 메모리를 하나 빼가지고 보면 거기에 메모리 자체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가지고 스티커에 이렇게 써 있어요. DDR2 400 DDR2 3600 8600 해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 어느 것인지, 내 마더보드가 몇 가지 서포트를 하는지 해가지고 그걸 사서 가려야 돼요. 자,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죠. 마더보드에 보면 메모리 슬롯이 어떤 것은 2개 있는 게 있고 어느 게 4개가 있는 게 있어요. 2개는 파란색이고 2개는 검정색으로. 그러면 한 조씩 되는 거예요. 앞쪽에 2개는 같은 저거고 뒤쪽에 검은색 바탕은 딴 거고. 근데 어느 것은 2개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두 개 중에 낄 수 있는 게 2개가 있다고 해도 맥시멈이 32다. 32기가 나오면 16짜리 2개가 16 들어가서 32가 되는 거예요. 32기가까지 낄 수가 있다. 근데 이 마더보드가 32기가냐 64기가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끼는 거예요. 나눠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다 2개를 끼던가 아니면 4개를 끼던가. 16짜리 2개 하면은 16짜리 4개를 꼈을 때는 어떻게 돼요? 64기가 되는 거죠. 앞에 쪽에 2개만 꼈을 때는 32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내 메모리가 DDR 예를 들어서 DDR 내 것이 DDR4에 1040MHz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DDR4에 1040이 껴있다. 그런데 스피드가 더 좋은 걸로 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마더보드 여기에 맞는 DDR 맥시멈 낄 수 있는 게 있어. DDR4에 1333 이게 맥시멈짜리인데 만약에 더 좋은 걸 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을 4개를 사셔야 돼요. 4개. 16기가짜리 4개. 그래야 64기가 되니까. 근데 나는 이거 2개 껴있으니까 이거 2개를 사서 같이 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예전에 16기가가 껴있는데 여기는 1540 2개가 1540이야. 근데 2개를 새로 사가지고 이 2개를 갖다가 1333을 꼈어. 그러면 1333이 이 아래쪽인 메모리 1040으로 읽어요. 얘가 같이 항상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 메모리는 같이 병합이 안 돼요. 저거 얘가 이쪽으로 같이 읽느냐 그건 아니고 항상 높은 숫자가 아래 숫자로 해서 읽혀요. 그러니까 비싼 메모리 사가지고 똑같이 낄 것 같으면은 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똑같은 1540을 사가지고 껴야지. 133 2개를 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틀린 숫자로 해서 써놓으면 1040으로 읽기 때문에 굳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치의 메모리를 사가지고 만약에 낄 때에는 4개를 사가지고 같이 똑같이 켜야 이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지. 기억 용량이 많아지고 아래쪽으로 가면 1040으로밖에 안 읽는다. 그래서 나눠 끼지 말라는 거야. 똑같은 걸로 끼는 게 좋아요. 메모리는. 아시겠죠? 항상 메모리는 어디서 사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킹스톤 메모리를 사든 아니면 삼성을 사든 현대를 사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메모리는 32기가짜리 4개를 사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항상 스피드가 맞는 것을 메가헤르츠하고 스피드가 맞는 것을 똑같이 사가지고 4개를 껴라 그 얘기예요. 항상 아래쪽 하위 단위하고 상위 단위
두 개씩 뭐 하나씩 병합이 안 된다. 아시겠죠? 나중에 그렇게 꼈는데 읽기는 읽어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상위 메모리가 하위 메모리를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껴가지고 스피드를 올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6을 끼든 8을 끼든 읽기는 읽어요. 컴퓨터도 돌아가고 아무 이상 없이. 근데 문제는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없다는 거. 항상 아래쪽으로 읽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DDR3하고 DDR4 뭐 넘버수가 이렇게 다르니까 어때요? 틀리겠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도 항상 얘네는 같이 안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누가 마더보드 안 바꿔도 되는데 뭘 하고 그러겠어요. 마더보드도 바꿔가지고 자꾸 이렇게 장난질 쳐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절대 같이 만들게 쓰지는 않는다. 네. DDR3하고 DDR4하고 플랫폼 끼는데 메모리 끼는 데가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렇게 홈을 보시면 앞쪽에 있고 이건 중간에 있어요. 안 맞게 만들어놔 절대 얘네가. 또 이걸 갖다가 껴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마더보드 세대, CPU 세대마다 이렇게 메모리를 틀리게 만들어 놓고 서로가 공존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는다. 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설치조차 낄 수조차 없다. 그리고 항상 메모리나 이런 것을 갈 때는 컴퓨터를 파워, 특히 델 같은 것은 파워를 다 껐다 해도 마더보드 자체 안에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까지 선까지 다 빼놓고 오픈을 한 다음에 마더보드를 쳐다보고 불이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그걸 본 다음에 메모리를 빼시면 돼요. 메모리 빼는 거 끼고 빼고 하는 건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데 보면 보통적으로 메모리 껴 있는 데가 이렇게 다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메모리는 좌우로 이렇게 열어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껴가지고 그냥 꼭 눌러주면 돼요. 안 맞는 건데. 이게 메모리가 안 맞는 거라서 저건데 그냥 메모리를 껴가지고 꼭 누르면은 이게 자동으로 딱 닫혀요. 또 뺄 때에는 좌우로 양쪽으로 눌러줘 가지고 그냥 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항상 불이 나갔나 마더보드 어디에 불이 들어와 있나 그걸 확실히 보시고 끼셔야지. 마더보드 자체에 들어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겠죠. 이게 정전기나 뭐 이런 걸 통하면 나가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전혀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CPU 역시 똑같고 CPU도 갈 때 보면은 그 사이드에 마더보드 자체에 핀 꽂는 부분이 달라요. 한쪽에 마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소켓에도 마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타이밍 벨트 있죠. 타이밍 벨트 톱니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하고 우리가 벨트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맞추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맞추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맞춰가지고 해놔야지. 안 적으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체가. CPU도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DDR4는 8기가를 보시면 PC4 21300 이렇게 돼 있죠.
21300은 메모리 대역폭, 즉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21300이라는 건 속도예요. 속도. 네. 그리고 PC4라는 것은 DDR4 메모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제 PC4 메모리 8기가짜리인데 속도는 21300. 옛날에는 3600 뭐 DDR2에서는 뭐 이랬죠. 지금은 굉장히 속도가 저거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21300 뭐 3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역폭 속도가 이 정도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DDR4 8기가에 PC4 21300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자, 현재 뭐 메모리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DDR4 다 똑같아요. 앞에는. 그 대신 뒤에가 이제 16기가냐 32기가냐 요거에서 달라요. 근데 17,000짜리 2.133MHz예요. 그리고 19,200짜리는 2.400MHz예요. 점점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스피드가 빨라지죠. 2.666MHz 21,300짜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가지고 썼는데 내 마더보드에다가 이걸 갖다가 낄 수가 있으면 똑같은 것을 같이 껴야지. 이놈하고 이놈하고 50대 50으로 두 개 이렇게 끼면은 안 된다. 스피드가 항상 2.666MHz가 2.133MHz로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통용되게 되니까 항상 메모리는 저기 위쪽으로 끼워야 된다는 거. 같은 타입으로 끼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 메모리 램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는 중국 거 꼈다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은 중국 거 이런 것은 중국에서 뭐 거의 많이 제조회사가 뭐 거기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름이 없는 메모리를 끼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믿지를 못해요, 중국 건. 삼성도 있고 한국에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미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 외에도 미국에서 쓰는 뭐 딴 회사가 많아요. 킹스톤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국의 예를 들었으면 삼성, SK, 마이크론인데 거기다가 삼성 것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SK 것도 좋고 다 괜찮아요, 새 회사.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또 다른 회사들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름 없는 회사 이런 것은 약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보다도 많은 업체들이 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한국에 삼성이 있으면 타이완에 TSMC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보다 딴 회사도 콘셀 같은 G스케일 뭐 이런 여기 미국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회사들도 K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사가지고 써도 되는데 이름 없는 그런 것은 쓰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은 안에 들어가는 칩만 앞서 말한 3, 4의 램을 사용하고 LED 방열판 같은 경우 튜닝을 하고 다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열판을 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판매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제조회사. 아래 이 회사들은 다시 튜닝을 해가지고 LED 두 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갖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 제조사에서 사다가 멋있게 더 불두르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위에 쪽 우리가 TSMC나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데는 제조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뭐 제조회사가 메모리를 안 파냐, 그건 아니에요. 삼성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튜닝 회사들은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버클럭. 네. 왜? 얘네들은 그걸 안 해요. 다시 튜닝을 해가지고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오버클럭을 할 때에는 랩의 오버클럭 세팅 값을 가서 미리 지정을 해줘야 돼. 여기 가가지고 너 이만 해가지고 오버클럭을 내가 시키겠다 해가지고 그 세팅 값을 여기다 딱 해놓고 세이브 해놓으면 오버클럭이 돼요. AMD는 AMP라고 이렇게 부르고 인텔은 XMP라고 이렇게 프로파일을 통해서 오버클럭을 한다. AMD는 AMP, 인텔은 XMP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로파일 속에서 오버클럭을 시켜준다. 이해되시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 속에. 자, 그리고 이제 램을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 구매하실 때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모리 끼는 슬롯이 2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다. 이렇게 2개 슬롯, 4개 슬롯. 여기도 칼라가 앞에 거 바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해서 칼라가 2칼라로 변해요. 얘하고 같은 칼라끼리 한 조, 또 1, 3번이 한 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자, 싱글 단일 메모리 제품은 DDR2, 1, 2, 3, 4, 8기가, DDR4는 4, 8, 16 이렇게 이제 메모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4기가, 8기가 배수로 올라가죠. 16기가. 근데 DDR3는 1기가짜리, 2기가짜리, 4기가짜리, 8기가짜리 이런 식으로 있고. 자, 메모리는 뭐 아까 얘기했죠? 싱글하고 이제 메모리는 항상 싱글하고 두알 채널이 있는데, 싱글 채널은 이 메모리 속을 한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불 속을. 그렇지만 두알 채널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훨씬 일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빼내고 두알 채널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훨씬 좋기 때문에 쓰는데, 그다지 차이는 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써보니까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훨씬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육안으로는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속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램 구매 시에는 내 작업 환경,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창을 띄워놓고 한다 하면 무조건 두알 채널이 훨씬 낫고, 일반적인 뭐 그냥 연속극이나 보고 그냥 워드나 하고 할 때는 싱글 채널도 무방하지만, 내가 막 오피스를 막 띄워놓고 또 그래픽 카드는 뭐 파워포인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픽스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두알 채널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메모리는 크고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다. 어느 정도만 있어도 미니멈적으로 요즘 나오는 메모리는 보통 8에서 16이면 무난하게 진행되는데 무리하게 64 이렇게 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단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들은 메모리가 좋아야 되고 스피드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뭐 더 좋으면 좋고, 특히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된다. 자,
16기가 또는 32기가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작업용이나 편집용 시스템의 고사양 3D 게임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은 AI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16 또는 32기가가 무난히 좋아요. 뭐 파워포인트를 오피스 파워포인트를 쓰신다든가 포토샵을 쓰신다든가 하는 AI 기반을 하시는 분들은 16 또는 32기가를 넣고 쓰면 좋다. 단 사무용으로 한글 워드나 오피스 같은 거 뭐 엑셀이나 이런 걸 하실 때에는 8기가나 4기가 이런 정도면 충분히 집에서는 쓸 수가 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적으로 뭐 코스코나 이런 데 뭐 베스트바이에서 컴퓨터 살 때는 보통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8기가나 4기가. 근데 무거운 게임을 하려고 할 때는 약간 버벅대니까 일단은 메모리를 갈아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더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까지는 CPU, 메모리, 그리고 이제 마더보드. 이게 이제 한 세트인데, 자, 우리가 마더보드를, 메인보드를 갖다가 마더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더보드는 우리가 CPU는 이 부분을 갖다 끼는 거고, 메모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더보드. 엄마보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마더보드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CPU하고 메인보드하고 서로 맞아야 낄 수가 있겠죠. CPU하고 아무거나 사가지고 낀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기 CPU가 뭔지 그것을 일단 알고 마더보드를 구입해서 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텔 CPU와 AMD CPU는 서로 핀이 다르고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MD 마더보드가 따로 있고 인텔 마더보드가 따로 있어요. 두 개 같이 해서 병합해가지고 마더보드 하나 샀는데 인텔 걸 사든가 AMD 걸 사면 안 되겠죠. 거기에 맞는 걸 사야죠. 내가 마더보드를 샀는데 이것은 인텔만 맞아. 또 하나를 샀는데 이것은 인텔은 안 맞고 AMD만 맞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더보드를 샀는데 그게 인텔인지 AMD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 항상 AMD 마더보드하고 AMD CPU 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구입하는 게 좋다. 그러면 나중에는 마더보드는 구입 안 해도 CPU만 구입해서 또 끼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에 칩셋이 존재하는지 않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사시면 되고 마더보드는 지금 여기에 아수스, 기가바이, ASRock 그리고 MSI 이렇게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는 데가 아수스하고 기가바이트예요. 뭐 MSI도 뭐 그런 데로 적은데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수스 것을 제일 많이 써요. 스피드도 좋고 마더보드에 굉장히 문제가 없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인텔 8세대 커피레이크 CPU 소켓은 세부 칩셋이 G370 이렇게 쓰면 이것은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H370, B360, H310 이렇게 있는데 B360은 오버클럭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나머지 모델들은 안 되고 확장성과 전원부에 따라 칩셋을 구분해 놓은 건데
이 하나만 G370은 오버클락이 되지만은 이렇게 나머지 마더보드들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버클락을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과 그걸 구별해 가지고 마더보드를 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버클락을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비싼 G370 같은 것은 안 사야 되겠죠? 비싸니까. 그리고 CPU는 K자가 붙지 않은 것을 구매를 해야 돼요. 내가 오버클락을 해가지고 게임을 한다든가 하지도 않는데 뭐 굳이 내가 G370 같은 비싼 마더보드에다가 CPU K자가 붙은 거 이런 거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단일 마더보드를 쓰는 게 굉장히 좋다.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버클락이 가는 것은 G370이고 아닌 것은 불가능한 것은 이렇게 HBH 이 시리즈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급형은 H고 B 시리즈 모델을 사는 게 훨씬 낫다. H나 B 시리즈를. 그리고 AMD CPU는 라이젠 피나클 리지하고 레이븐 리지의 소켓 인텔과 다르게 X370은 당연히 오버클락이 가능하고 B350도 가능하고 A320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X370은 전원부가 튼튼하게 돼 있고 오버클럭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된다. 그러니까 AMD 쓰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더보드도 이제 이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마더보드 이렇게 보시면 스탠다드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게 표준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ATX라 해가지고 좀 작아요. 그리고 컴퓨터 작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딱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면 미니 ITX라 해가지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건 보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요거 두 개가 많아요. 마이크로냐 아니면 표준 ATX냐 이런 식으로. 나노하고 피코는 거의 요즘은 보기가 어려워요. 마더보드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굉장히 어렵다. ITX의 경우 미니 슬림 PC를 구성할 때 많이 쓴다. 조그마한 컴퓨터 램 소켓은 2개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마더보드가 아니다. 뭐 요만한 컴퓨터들 있죠. 그런 거 그런 걸 사셔가지고 쓰시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보면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된다. 저런 건. 그리고 ATX는 표준 ATX와 더불어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보급형 크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큰 사이즈 ATX. 그러니까 메인보드의 표준이다. ATX가. 네. 램 소켓은 대부분 4개다. 그리고 확장성이 굉장히 용이한 크기. 그리고 그래픽 이외에 오디오 캡처 카드를 추가로 내가 장착을 해야 된다 하면 표준 ATX 보드를 사면 된다. 그래픽 카드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운드 카드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을 때에는 그래도 표준을 사가지고 하는 게 좋다. 뭐 이것도 되기는 되지만은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ATX이기 때문에 어때요? 꽂는 슬롯이 적겠죠. 그렇지만 원 표준 정상적인 저거기 때문에 넣는 슬롯이 제대로 많이 딴 것보다 많으니까 훨씬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컴퓨터를 코스코에서 살 때 이럴 때는 표준보다도 마이크로 ATX가 거의 다가 많아요.
컴퓨터도 크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들 때에는 보통 크게 만들 때는 이렇게만 만들었어요. ATX 마더보드로. 항상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인데 이제 그래픽 카드는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출력을 담당해요. 지금 TV도 이거 나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케이스를 이렇게 뜯어내면 그냥 잡혀져 있어요. 빡빡 그거 이렇게 뜯어져요. 이게 뜯어지면 뒤집어 놓고 나사 두 개만 풀러놓으면 뚜껑이 열리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은 그래픽 담당하는 애 여기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쪽에 보면 전원부 그 다음에 LCD 판넬 쏴주는 LCD 그거밖에 없어요. 컴퓨터가 크기만 했지. 전 시간에 그거 모니터 고칠 때 한번 여러분 보셨죠?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가볍고 열도 덜 나고 이런 식이죠. 자, 그래픽카드는 화면 출력을 담당하면서 사무용이나 가벼운 게임용이라면 내장용으로 가능한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또한 가격이 비싸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마더보드 컴퓨터 이렇게 사면은 보통 뒤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나와요. 마더보드 자체에 그래픽카드가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쓸 수 있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그래픽카드는 여기다 꽂아서 쓰기 때문에 이 램을 갖다가 꼈을 때 얘를 쉐어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메모리 용량이 떨어지겠죠. 조금 쉐어해서 가져가니까. 그렇지만 일반 그래픽카드를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가 내가 꽂아가지고 쓸 때에는 그래픽카드 꽂는 저희가 꼭 있어요. 이렇게 슬롯이. 그러면 여기다 갖다가 내가 그래픽카드를 사가지고 이제 뭐 50불짜리도 있고 자기 전문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제 뭐 사진을 한다 하면 뭐 600불짜리 500불짜리 그래픽 영상을 편집한다 하면 1000불 2000불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화질 차이나 이런 것을 자기 일하는 주 목적이 뭔가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갖다 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AI 작업을 한다든가 영상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어때요? 게임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굉장히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껴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뭐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돼요 하면 200불짜리 끼면 돼요. 근데 게임용 그래픽 카드는 400불에서 그 이상 1000불까지도 호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장 그래픽 카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외장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데 내장은 자체적으로 있는 거고 외장은 밖에다가 이렇게 낄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와 AMD 이 두 양대 회사가 있다. 보통 뭐 엔비디아, AMD, 맷 해가지고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그 회사마다 아까 얘기한 CPU 만드는 AMD 회사와 엔비디아 회사가 이렇게 두 회사가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양대 회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엔비디아의 지포스 GTX 시리즈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이제 얘기한 건데 뭐 이걸 갖다가 뭐 굳이 틀어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중에는 엔비디아 죄송합니다.
GTX 1000 시리즈 지금 뭐 99,800 뭐 하다가 이제 9,800 이런 것도 옛날용이에요. 옛날용. 요즘은 굉장히 뭐라 할까 파스칼 세대 요런 스타일. 그리고 그 자체에 팬도 달려 있고 쿨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영상을 뭐 TV에다 연결해 놓고 굉장히 선명도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가 꼭 필요하실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화질이 좋든 나쁘든 난 연속곡만 보면 돼, 아니면 웹서치만 하면 돼, 뭐 그냥 보시면 만족하고 보시면 되고, 특히 게임을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좋아야, 고사양이 돼야 선명도가 있기 때문에 리얼한 느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스피드도 요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팍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슬로우하면서 셧다운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일단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모든 파트는 마더보드, 그리고 그래픽 카드, CPU, 메모리에 대해서 다 알아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 있으면 컴퓨터가 다 완성이 되니까.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요거에 지금 알아본 거에 뭐가 달라붙죠? 예, 저장 장치. 컴퓨터에는 저장 장치가 이제 우리가 워드를 하다가 세이브하면 어디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세이브함과 동시에 하드 드라이브로 들어가는데, 하드 드라이버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에다가 이제 이것을 장착해 가지고 나오는데, 요즘은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SSD, 솔리드 스테이트 이것을 SSD를 많이 쓰는데, 자, 여기에도 SSD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이게. 그 대신 스피드가 지난번에 부팅을 딱 하니까 9초밖에 안 걸리는데, 하드디스크는 부팅 하는데 어때요? 30초 이상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려요, 그렇게 스피드가. 근데 메모리는 SSD는 USB 메모리, 초창기 때 메모리는 어때요? 이 메모리는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드 드라이브에 전달을 해가지고 세이브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마우스를 누른 것과 동시에 세이브가 되는 거지. 얘는 기억만 하고 있는 기억 장치예요. 자, 얘는 뭐예요? 컴퓨터가 슬로우 된다든가 컴퓨터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쓰면 컴퓨터 스피드가 약간 스피드가 떨어지죠. 웹서치는 뭐 4시간 동안 했다든가 하면 컴퓨터가 굉장히 슬로우 돼. 연속곡을 많이 봤다든가 하면. 자, 그러면 그때 컴퓨터를 껐다가 키면 어때요? 스피드가 빨라지죠, 다시. 똑같아요. 자, 근데 얘가 계속해서 영화를 본다든가 연속곡을 보고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워드 프로세싱을 한다든가 하면 얘가 기억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꽉 차가지고 스피드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컴퓨터를 껐다 킴과 동시에 얘는 이 속에 있는 가지고 있던 게 싹 없어져요. 백치가 되는 거죠, 백치.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켜지면 그때부터 다시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빨라지는 거예요. 꽉 찼으니까 늦어지는 거고, 컴퓨터 끈과 동시에 다 지워서 없어지니까 다시 빨라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것을 안 없어지게
이것을 활용을 하면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너무 좋은데 이것을 갖다 응용할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USB예요, USB.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USB를 이것을 응용해서 만든 게 USB란 말이에요. USB는 우리가 저장을 써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저장이 됐으니까 또 딴 데다 쓰고 내가 지우기 전에는 있잖아요. 고장나지 않는 이상. 네. 자, 근데 이게 더 굉장히 좋은데 스피드도 빠르고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이제 2.0, 3.0 스피드가 틀리죠. 3.0은 엄청 빠른데 이 USB가 굉장히 빠른데 이거 굉장히 이 하드 드라이브는 어때요? 돌면서 짜르륵 소리도 나오고 열도 나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기껏 해봐야 이거 7600, 7200 RPM인데 초당 더 빠르게 어떻게 해본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개발된 게 이것을 응용해서 개발된 게 SSD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USB로 개발됐다가 USB가 다시 말해서 하드 드라이버가 SSD로 변한 거예요, 저게. 네. 어디서 잘 만들까? 한국의 여러분 고국인 한국의 삼성이 제일 잘 만들어요, SSD. 뭐 샌디스크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삼성이다. 네. SSD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문제예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빠른 대신에 작고 간편하고 소형이고 설치하기도 편하고 다 좋아요. 자, 대용량과 이 소용량이 있는데 데이터가 작은 게 이렇게 있죠. 작은 걸 넣다 뺐다 할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용량 뭐 5기가, 6기가, 7기가, 10기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집어넣다 뺐다 이거에 자꾸 하면 얘가 언젠가는 나가요. 불끈돼 버린다는 거죠. 자, 얘를 자꾸 넣다 하면 그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넣으려고 보니까 딱 나갔어. 그러면 이 속에 있던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복구를 못해요, 복구를. SD의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대용량 사진 작업, 영상 작업 하면 보통 30기가 10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넣다 뺐다 하도 단시간에 고장난다는 건 아니에요. 용량이 이렇게 넣다 뺐다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드 드라이버는 그에 비해서 하드 드라이버는 열도 나고 소음도 나고 하지만은 이 대용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리 해도 나갈 확률이 없어요. 안 나가요. 물리적인 충격을 주면 나가지만 뭐 여러분이 성질 난다고 가서 컴퓨터 탁 차고 어쩌다가 하면은 이사 가면서 충격이나 쾅쾅 졌었고 하면 하드 드라이버가 나갈 확률이 많아요. 나가면 어때요? 벅벅벅벅벅 왔다 갔다 하다가 작동 안 해버리죠. 돌고는 있는데 일을 안 해요. 이 하드 드라이버도. 그렇지만 얘처럼 이렇게 대용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어때요? 제조사에서는 100년을 개런티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100년을 쓰기보다도 기껏 해봐야 이거 써봐야 10년도 못 써요.
우리가 쓰면서 고장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제조사는 100년이라고 하지만 메모리 100년 줘도 우리가 USB 100년 줘도 100년이 가는 게 아니고 물에다 빠뜨린다든가 아니면 자꾸 넣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나간다든가 해가지고 고장이 나는 거지 얘들이 고장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하시는 분이나 영상 하시는 분이나 이 대용량을 갖다가 넣다 뺐다 하시는 분들은 SSD를 안 좋아해요. 네. 나부터도 역시 하드 드라이버 7200rpm짜리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유가 왜? 혹시 나가면은 데이터 복구가 안 돼요. 이 하드 드라이버는 딱 나갔어. 이 속에 내 파일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샵에 가서 리커버리 하는 회사에 하는 데 가가지고 나 이 속에 있는 파일을 살려주세요 하면 이거 돈 좀 주면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빼내면 돼. 얘는 딱 나갔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뺄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것도 동시에 끝이야. 자, 여러분이 항상 이걸 엑스터널 하드 드라이버를 소켓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엑스터널 이 하드 드라이버에다가 뭐 500기가짜리를 사던 500기가라고 해봐야 뭐 50불 정도 사가지고 가끔 백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파일을 여기다만 넣어놓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가면 못 살리니까 이건 완전히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요즘 어때요? 컴퓨터 나올 때 보면 컴퓨터 안에 250이나 500기가 SSD를 사용하고 이건 C예요. C. D 드라이브에 일반 하드 드라이버를 1테라짜리 1테라 아니면 더 많이 쓰면 2테라를 한 컴퓨터에다 이렇게 같이 달아요. 이게 하나의 컴퓨터라면 이렇게 두 개 C, D 두 개를 달아요. 자, 얘는 뭐냐? 부팅만 시키는 거예요. 부팅만 시키고 간단한 프로그램만 집어넣어가지고 구동만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하고 내가 세이브 할 때에는 세이브를 갖다가 D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이게 하드 드라이버다. 세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델 컴퓨터나 이런 컴퓨터를 사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뭐 250기가 하드나 SSD나 500기가 C에다가 부팅하면서 웬만한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D에는 하드 드라이버 하나가 1테라짜리가 들어있게 이런 식으로. 왜? 여기서는 구동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구동만 해주고 컴퓨터 키면 촥 나오게 하고 구동만 해주는데 파일을 갖다가 여기다 D에다 세이브해라 이거죠. 그러면 절대 나갈 일이 없죠. 같이 SSD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해줘가지고 세이브는 어디? D. 부팅하고 프로그램 간단한 것은 C.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번갈아 가지고 쓸 수 있게. 그러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요거 하나만 500기가나 1테라로 SSD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임의로 엑스터널 하나 하드 드라이브를 사서 백업을 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버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인슈런스를. 그래야 얘가 나가도 세이브 해놓은 게 있잖아요. 사진이든 여러분 일반 파일이든. 그렇지만 한 번 나가면 이게 장단점이에요. 장단점. 다 좋지만 나가면은 그냥 이런 메모리 칩으로 SSD 딱 뜯어보면 이런 칩밖에 없어요. 칩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딱 나갔다. 칩이 뭐 잘못됐던 뭐가 잘못됐던 딱 나갔다. 그러면 이게 다 empty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빼요? 여기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하드 드라이버보다 소음도 좋고 빠르고 다 좋지만 아직까지는 얘만은 못 얻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좀 늦게 부팅이 된다, 좀 늦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걸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SSD를 아직은 그렇게 선호를 안 넣는다. 정 좀 늦어가지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SSD에 대한 방식. SSD도 이렇게 방식이 있어요. 또 어느 방식이 있는데 셀당 어느 게 빠르고 하는데 그 SSD의 방식을 갖다가 한번 알아보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